15장 섀도우 매핑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섀도우 그림자는 실제 사실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 그림자가 없는 그러한 장면을 찾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그래픽스 영상에서도 그림자는 매우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러한 사실성 말고도 그림자가 이제 그러면은 그 장면의 기하학적인 구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 저 괴물 캐릭터하고 바닥면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저 영상만 갖고는 알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림 B를 보면 그리고 그 영상이 순차적으로 보여진다면 저 괴물 캐릭터가 땅에 이렇게 착지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착지를 한 거죠. 이처럼 그림자는 사실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우리가 그 장면의 3차원적인 구성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러한 그림자를 어떻게 그릴 건지 그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림자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섀도우 맵이라고 하는 텍스처를 이용한 알고리즘, 이름하여 섀도우 매핑이 가장 널리 쓰이는데 그건 이른바 투패스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서 패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GPU 파이프라인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GPU 파이프라인을 GPU 렌더링 패스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서 끝까지 나가는 걸 하나의 패스라고 할 때 그러한 패스를 2번 밟는다 라는 차원에서 투패스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건지 각각의 패스를 볼 텐데 첫 번째 패스는 실제 렌더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대신 첫 번째 패스의 목표는 그 전체 장면 중에서 빛을 받는 곳과 빛을 받지 않는 곳을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요 장면의 예를 보면 광원이 여기에 존재할 때 여기 시안색으로 좀 굵게 표시한 요 표면이 바로 빛을 직접 받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영역들은 빛을 직접 받지 않거든요. 이렇게 전체 장면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러한 구분을 위해서는 원래 예를 들면 아이가 여기 있을 텐데 이거를 무시하고 첫 번째 패스에서는 요 광원에 눈을 갖다 놔요. 여기 써 있는 대로 광원에 아이를 배치하고 그 시점에서 전체 씬을 렌더링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렌더링 결과는 우리가 컬러 버퍼에 저장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이 컬러 버퍼는 화면에 그려질 픽셀들의 컬러를 저장하고 있는 건데 이것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G 버퍼예요. 이 G 버퍼는 우리가 배운 대로 컬러 버퍼를 구성하는 픽셀들의 깊이값, G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첫 번째 패스에서는 일반적인 렌더링을 수행을 하는데 진짜 렌더링은 아니고 가짜 렌더링이에요. 따라서 이 컬러 버퍼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우리는 G 버퍼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 G 버퍼가 바로 광원에서 보이는 점들의 깊이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빛이 직접 가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깊이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른바 섀도우 맵이라고 하는 텍스처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도달하는 영역과 도달하지 않는 영역을 구분했고, 도달하는 영역을 섀도우 맵에 저장을 했다고요. 여기서는 그런 섀도우 맵을 2차원 단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은 이 섀도우 맵은 모든 텍스처가 그렇듯이 텍셀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텍셀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점의 깊이값, G 값을 저장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패스를 통해서 섀도우 맵이 만들어지면 두 번째 패스에서는 그 섀도우 맵을 이용해서 실제로 렌더링을 수행을 해요. 요거는 화면에 영상을 만들어내는 실제 렌더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인 것과 같이 카메라 위치에서 렌더링을 수행을 한다고요. 그럴 때 두 개의 프래그먼트 F1과 F2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F1을 그릴 때 F1에 해당하는 장면의 실제 점을 Q1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현재 목표는 Q1이 그림자가 거기에 그림자를 생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빛을 직접 받는 부분이라서 그림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를 위해서는 요 점을 광원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리를 디스턴스의 앞자를 따서 D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D1을 계산한 다음에 섀도우 맵에 저장된 깊이 값이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은 광원까지 가는 길에 한 점을 만날 거예요. 그 텍셀에 저장되어 있는 깊이 값은 G1일 거거든요. 두 개를 비교를 하자고요. 그래서 D1하고 G1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경우에 D1이 크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요 점 Q1에서 B까지 가는 길에 뭔가 어떤 물체가 Q1과 광원 사이에 놓여져서 그 광원으로부터 Q1까지 오는 빛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라고요. 그 막고 있는 점의 깊이 값이 바로 G1인 거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Q1은 섀도우가 생기는 그림자가 지는 그러한 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한편 F2를 보자고요. 그럼 F2에 해당하는 장면의 점을 Q2라고 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광원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요. 그걸 D2라고 합시다. 그럼 개념적으로 광원까지 이렇게 가서 가는 길에 텍셀이 있을 거예요. 그 텍셀에 저장되어 있는 깊이 값을 갖고 오면 그것이 바로 G2가 된다고요. 이 경우에 D2하고 G2하고의 값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Q2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광원까지 가는 길에 빛을 가로막는 어떠한 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빛을 받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지는 Q1, 빛을 직접 받는 Q2를 섀도우 맵을 이용해서 쉽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그리고 매우 간단하게 구현이 돼요. 다만 렌더링 패스를 2번 거쳐야 한다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이상과 같이 간단한 섀도우 매핑 알고리즘을 한번 3차원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광원이 있고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영역은 뭐 빛을 다 완벽하게 받을 거고 실제 그림자가 지는 거는 구의 경우 요 아랫부분일 거고 평면에서는 저 구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가 질 거라고요. 그런 상황을 카메라 관점에서 한번 렌더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그런 투패스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구현을 했더니 결과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회괴망측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요. 아주 이상한데 실은 요 아래 부분은 바로 우리가 예상했던 요 그림자잖아요. 그래갖고 뭐 괜찮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영역들은 빛을 100% 받는 그런 데인데 그러한 평면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요 내부를 가만히 보면은 실은 검은색과 흰색 픽셀들이 이상한 형태로 섞여져 있는 거예요. 검은색 픽셀은 빛을 받지 않아 갖고 그림자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고, 흰색은 빛을 받는 걸 말한다고요. 상식적으로는 전체가 다 흰색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을 받는 걸로 판정이 돼야 될 픽셀들이 그림자진 것으로, 즉 빛을 받지 않는 걸로 잘못 판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이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섀도우 매핑 알고리즘의 1단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 점을 샘플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깊이 값을 다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것이 바로 섀도우 맵이에요. 그리고 2단계에서 이렇게 카메라 관점에서 렌더링을 수행을 하는데, F1과 F2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F1에 해당하는 요 장면의 점이 Q1이거든요. 그럼 Q1을 갖고 섀도우 맵을 찾아가서 거기를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근데 필터링 방법은 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하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잖아요. 그 중에서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Q1 주변의 텍셀은 요 빨간색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여기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이 텍셀에 저장된 G값하고 요 Q1에서 광원까지의 거리 D1하고 비교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D1이 G1보다는 크겠죠. 그러면 그 점 Q1은 그림자가 졌다라고 판정을 한다고요. 근데 그림을 보세요. 저기 그림자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빛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잘못된 판정이에요. 한편 F2에 해당하는 Q2를 보자고요. 그럼 Q2에서 저 광원까지 거리를 계산을 하면은 그거를 D2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Q2하고 비교되는 텍셀은 요거거든요. 이 텍셀보다는 이 친구가 더 가까우니까, 그럼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리 G2랑 비교를 한다고요. 이 경우에 G2가 더 크죠. D2가 더 작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D2 거리가 짧으니까 Q2에서 빛까지 가는 동안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빛을 받는다고. 실은 이제 둘 다 빛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는 그림자가 지는 걸로, 하나는 빛을 받는 걸로 그렇게 판정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영역이 그렇게 빛을 받는 픽셀과 그림자 지는 픽셀이 섞여 있는 거고, 그거를 요 두 개의 예로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 이 페이지에서 이제 Q1만, 앞에 페이지에서 문제가 됐던 Q1을 이제 다시 그린 건데, Q1에서 광원까지의 거리 D1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텍셀에 저장되어 있는 G1이랑 비교를 한다고요. 이 경우에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섀도우 그림자가 진다고 잘못 판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연보다 길이가 더 길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그러면 해법은, 아주 단순한 해법은 여기서 어떤 값을 빼서 이 전체가 G1보다 작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 값이 바로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 D1에서 이 바이어스만큼 빼서 그 결과를 D1-라고 하면, 이게 이제 D1-인데 그것이 G1보다 작아진다고요. 따라서 Q1은
이 점은 빛을 받는 것으로 판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해법인데 정말 잘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그러한 바이어스를 사용한 섀도우 매핑인데, 다시 원래 돌아가서 요 문제가 생겼던 영역을 보자고요. 얘랑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그림자가 진 것으로 잘못 판정되었던 픽셀들이 대거 다 빛을 받는 걸로 제대로 판정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생각이, 그러면 요 바이어스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는 시행착오를 몇 번 거쳐갖고 적절한 값을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 바이어스가 좀 작게 설정돼 있다고 치면은 요 표면을 여기랑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잘못 판정된 그림자 진 것으로 잘못 판정된 픽셀들이 완벽하게 사라지질 않는다고요. 즉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이 바이어스가 예를 들어 갖고 요만한 거리로 너무 짧게 돼 있다면 그 결과로 나온 D1-는 여전히 G1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자가 진 것으로 판정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어스를 또 너무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광원이 있고 요 점 하나를 생각을 해 봅시다. 얘는 이제 그림자가 졌다고 판정이 돼야지 맞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했을 때 그것이 D가 되고, 실제 섀도우 맵에는 요 공 표면의 점, 여기 G가 계산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조금 올려서 요 지점이, 그래서 거리를 계산을 하면은 그것이 D-가 되는 건데, D-는 여전히 바이어스 싱을 하더라도 G보다 크기 때문에 그림자가 진 걸로 판정을 하게 되고, 얘에서는 뭐 적절한 판정이에요. 근데 만약 바이어스가 엄청나게 크게 잡혀서 D-가 이 영역이 요만한 거리를 갖게 되도록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G보다 D-가 작게 되잖아요. 따라서 요 점은 빛을 받는 걸로 판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여기 있어요. 실제 요 점이 빛을 받는 걸로 판정이 된다고요. 이 그림 자체만 봐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림자죠. 따라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이어스를 너무 크게 잡으면은 그림자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그림자 지는 영역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바이어스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고, 그 다음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섀도우 맵 필터링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다시 말하지만 섀도우 맵은 텍스처의 일종이고, 따라서 필터링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요 예를 한번 봅시다. 아까와서 마찬가지로 빨간색 점들은 첫 번째 패스에서 샘플링 돼서 섀도우 맵을 구성하는 데 쓰였던 것들이고, 파란색 점들은 두 번째 패스에서 실제 렌더링에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Q1하고 Q2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프래그먼트에 해당하는 장면의 점들인데, 그거 말고 두 개의 장면점을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를 Q3, 얘를 Q4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Q1, Q2, Q3, Q4는 이 섀도우 맵에 있는 텍셀들하고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2차원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섀도우 맵을 옆에서 본 거고, 여기에 섀도우 맵 텍셀, 요 P1이랑, 그 다음에 요 섀도우 맵 텍셀 P2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안으로 Q1서부터 Q4 4개의 픽셀이 프로젝트 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Q3부터 보면은 Q3는
쭉 광선을 따라 광원을 따라 올라가는 걸로 생각해 보면은 요 P1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P2보다는. 그래갖고 뭐 굳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Q3가 프로젝트가 된다고요. 이 섀도우 맵이라고 하는 텍스처 공간에 Q3가 프로젝트 된 지점을 대강 그려봤어요. 근데 Q4도 광원을 따라 그렇게 올라가 보면은 실제 Q3에서 올라갔던 그런 선분이랑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Q4라고 표시를 해도 뭐 타당한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Q1을 보자고요. Q1은 실은 여기에 보인 P1점을 이렇게 쫙 이제 이어 내려가 본 건데, 실은 요거 두 개 사이에 놓이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전히 Q1은 P2보다는 P1에 가깝다고요. 반면 Q2는 요 두 개 중에서 P2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Q2가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근사적으로 비교를 했지만 어떻게 섀도우 맵으로 프로젝트가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되면은 실제 이 섀도우 맵을 필터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경우를 가만히 보면 두 개 텍셀인데 두 개 텍셀 안에 프로젝트 되는 픽셀들이 최소한 이 예에서는 4개가 있는 거거든요. 픽셀이 텍셀보다 훨씬 많다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8장에서 매그니피케이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예를 여기서 보면 저 점선들의 격자가 바로 텍스처 공간이잖아요. 한 셀에 하나의 텍셀이 있는 거였었고 초록색이 픽셀이 프로젝트 된 거라고요. 텍셀에 비해서 픽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텍스처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확대가 되어야 해요. 그럼 이렇게 확대의 경우에 우리는 필터링 기법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하고 두 번째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처럼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을 먼저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Q3는 당연히 가까운 P1에 저장된 깊이값, G값이랑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예를 다시 보면은 요게 Q3인데 얘가 뭐 좀 바이어스가 돼서 요 정도로 광원 쪽으로 당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P1에 저장된 G값하고 비교를 하면은 G1이 더 크게 된다고요. 따라서 요 점은 빛을 받는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L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빛을 받는 점으로 판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Q4가 요만큼 바이어스가 돼도 여기서부터 광원까지의 거리는 G1보다는 크다고요. 따라서 여기는 섀도우가 맺혀지는 점으로 판정이 될 거예요. Q1의 경우는 뭐 아무리 바이어스 되어갖고 올라간들 요 G1보다는 굉장히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Q1도 섀도우 되는 걸로 판정이 될 거예요. 마지막 Q2는 뭐 바이어스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바이어스 돼서 요 거리는 요 P2에 저장된 G2보다는 작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도 빛을 받는 걸로 판정이 될 거예요. 이게 섀도우 맵을 필터링해서 실제 그 광원까지의 거리값을 비교를 하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요 두 개는 뭐 프래그먼트 인접한 픽셀인데 하여튼 그늘진 걸로 판정이 되고 얘네들은 빛을 진 걸로 판정이 됐다고요. 그래서 실제 3차원 구를 렌더링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좀 보기가 안 좋죠. 뭐 굉장히 그 그림자 경계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각져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 여기서 선택을 한 건데 8장의 경우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 했을 때 비슷했던 현상이 있었거든요. 요 머리 경계 같은 경우가 모자이크 무늬처럼 뭐 나온다고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각진 모양이 나왔는데 이게 다 공통된 원인을 갖고 있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의 문제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 말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좋아요. 한번 실제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적용을 해보자고요. 요거는 실제 2D 섀도우맵 공간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픽셀 또는 프래그먼트 Q를 이 섀도우맵 공간으로 프로젝트를 했어요. 투영을 하면은 4개의 텍셀 사이에 놓이게 된 건데 이 텍셀에 있는 이 값이 바로 G 값이에요. 그러면 이 픽셀의 괄호 안에 쓰인 값이 바로 D 값이거든요. 이 D를 G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전 페이지처럼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을 했다면 이 예에서는 얘가 비교 대상으로 골라지겠죠. Q에 가장 가까우니까. 그러면은 10하고 80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80이 크잖아요. 즉 D가 G보다 크다고요. 이러면은 그 점은 그늘진 것으로 판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의 경우고 지금 우리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할 거예요. 결과를 보자고요. 지금 여기가 0.3이니까 여기는 0.7이 될 거고 그러면 0.7을 10하고 곱하고 0.3을 110이랑 곱해서 40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요. 마찬가지 여기 0.3 여기 0.7이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다고요. 근데 실은 양끝이 다 100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100으로 간단하게 추론은 가능해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선형 보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세로 방향으로 선형 보관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0.6이잖아요. 그럼 0.4를 100에다 곱하고 0.6을 40에다 곱해서 더하면은 그 결과가 6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결과는 이렇게 64로 나왔고 그거를 요게 이제 새로운 겹선형 보관이 된 그런 G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D잖아요. 그러면 D하고 G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전히 80이 64보다 커요. 그래갖고 이 경우에 그늘진 것으로 판정이 된다고요. 근데 얘가 뭐 그늘진 것으로 판정이 되건 빛을 받는 걸로 판정이 되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걸로 기대했는데 실은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하고 결과는 양상이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 하면은 빛을 받거나 그늘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도라고요. 지금 이 예에서도 얘가 64고 얘가 80이고 80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그늘진 것으로 0으로 1이라면은 빛을 받는 걸 표현하는 건데 하여튼 0과 1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고요. 여전히 뭐 아니면 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미지 텍스처링에서 여기서 비교했던 것처럼 좀 결과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에 비해서 그런 거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선명한 그러한 그림자 테두리가 나와요. 부드러워지는 게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섀도우맵 필터링에는 기존의 이미지 텍스처 필터링하고 조금 다른 기법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다른 기법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동일한 D 값 80을 갖는 Q가 섀도우 맵으로 프로젝트가 됐다고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요 4개의 G 값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G 값을 그냥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지 말고 각각 요 D하고 비교를 하자고요. 지금 이 경우에 10하고 80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은 D 값이 여전히 G보다 크다고요. 그러면은 얘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요 Q라고 하는 픽셀은 빛을 받지 않아요. 그림자가 진다고요. 그걸 0으로 그냥 표현을 하자고요. 하지만 이제는 요 픽셀을 요 텍셀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제는 D가 더 작거든요. 따라서 얘는 빛을 받는 걸로 그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2개 텍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서 0 또는 1을 넣는다고요. 요 값들은 각 텍셀에 대비한 요 픽셀의 가시성, 비저빌리티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저빌리티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비저빌리티를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0.3을 1에다 곱하고 여기가 0.7이었죠. 걔를 10에다 곱하고 죄송합니다. 10이 아니라 0에다 곱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0.3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1이니까 여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결과는 1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0.4, 0.6 비율을 갖고 요 0.3하고 1을 보관을 하면은 그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0.58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이전에는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을 하거나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거나 0 아니면 1이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0과 1 사이에 어떠한 값을 갖게 돼요. 근데 이 값이 뭐를 의미하는가? 0이라면은 빛을 못 받고 1이라면 빛을 받는 건데 0.58은 58%의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하나 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똑같은 4개의 텍셀이 있는 경우인데 정 가운데 어떠한 픽셀 Q가 프로젝트가 됐고 그 디스턴스 값은 10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쪽에 10이었으니까 10하고 105하고 하면은 여기에는 0 값이 나오거든요. 즉, 요 텍셀을 기준으로 할 때 요 픽셀 Q는 그늘진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110이잖아요. 110을 기준으로 하면은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G 값이 100이거든요. 걔를 갖고 105로 하면은 여전히 얘는 그늘지네라고요. 따라서 여기는 0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4개의 비저빌리티 값이 나오면 이거 보관하면은 여기는 0.5가 될 거고 이거 보관하면은 둘 다 0이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5하고 0을 중앙에서 보관을 하면은 그 평균 값인 0.25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 친구는 25% 빛을 받는 그러한 상태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0.58, 0.25 그래갖고 요 안에 떨어지는 그러한 픽셀들은 0과 1 사이에 값들을 적절하게 배정을 받게 돼요. 따라서 그 결과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여기처럼 많이 부드러워진 그러한 그림자 경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 경계를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맞긴 한데 그냥 이미지 텍스처링에서 썼던 것처럼 텍셀들을 직접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텍셀마다 해당 픽셀의 비저빌리티를 구하고 그 비저빌리티라는 건 물론 빛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를 결정한 다음에
개 비저빌리티 값들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종 결과는 빛을 받는 정도, 물론 0과 1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 0과 1 사이에서 몇 퍼센트나 빛을 받는가 하기 때문에 그거를 퍼센테이지라는 용어를 써서 퍼센테이지 클로저 필터링, 약어로 PCF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PCF는 실시간 그래픽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중요한 기법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섀도우 매핑 알고리즘의 기본은 다 마친 거고, 우리가 항상 이제 이론을 배웠으면은 걔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설명했잖아요. 그래갖고 섀도우 매핑을 구현하는 쉐이더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섀도우 매핑은 투 패스 알고리즘이니까 첫 번째 패스에서도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작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패스에서도 역시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두 번째 패스의 쉐이더는 상당히 좀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내용들은 재밌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두 절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수업 시간에는 첫 번째 패스에서의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만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쉐이더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재밌거든요. 그리고 저런 가짜 렌더링을 위해서는 GPU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구나 하는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섀도우 매핑의 첫 번째 패스에서는 월드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실제 카메라의 위치에서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광원의 위치에서 렌더링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i를 넣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i만 필요한가요? 실제 렌더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i 말고도 예를 들면 어떤 점을 s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윗방향으로 뭐 뷰어 벡터를 또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i, at, up을 가지고 이 세 개로부터 UVN이라고 하는 카메라 공간의 베이시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베이시스 중에 U하고 M만 여기에 그려봤어요. 단면이니까 V가 지금 안 보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가짜긴 하지만 카메라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카메라 공간 이름을 그대로 쓰면은 두 번째 패스에서 실제 렌더링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카메라 공간이랑 좀 혼동이 되고 이름이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이름을 좀 붙일 건데, 여기서는 카메라를 광원의 위치에 넣은 다음에 카메라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빛 중심이다 그래갖고 얘를 라이트 스페이스로 빛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또 다른 스페이스가 나왔나?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예를 들면 기저 이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카메라 공간 이름을 다른 걸로 한번 불러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빛을 중심으로 한 카메라 공간 라이트 스페이스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월드 스페이스에서 원래 이제 카메라 스페이스로 가는데 그 대신 지금 라이트 스페이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뷰 트랜스폼일 거예요. 이거는 어찌됐건 수행을 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카메라 공간 내지는 라이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이 바로 뷰 프러스텀이었죠. 뷰 프러스텀을 위해서 FOVY, 에스펙트 레이쇼, N, F 네 개를 설정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인 것과 같은 뷰 프러스텀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 뷰 프러스텀은 빛 공간에서 정의가 된 뷰 프러스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4개 파라미터가
프로젝션 트랜스폼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성이 된 프로젝션 트랜스폼에 의해서 우리는 클립 공간으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거기에 물론 이제 퍼스펙티브 디비전이 이루어지면 NDC, Normalized Device Coordinate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버텍스 쉐이더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클립 공간까지는 보내야 된다고요. 그래갖고 그 실제 버텍스 쉐이더가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우선 월드 행렬 유니폼으로 봤죠. 이거는 뭐 실제 렌더링을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패스에서는 실제 렌더링을 위해서 월드 공간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장면을 대상으로 첫 번째 패스에서는 섀도우맨만 만들고 두 번째 패스에서는 실제 렌더링을 수행하는 거니까 월드 변화는 두 패스에서 동일하다고요. 그래갖고 이것이 그 월드 매트인데, 그 다음에 요 뷰 트랜스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뷰 트랜스폼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는 가짜 뷰 트랜스폼이라고요. 광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빛 공간에서 빛 공간으로 이동을 위한 그런 뷰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라이시라고 하는 이름을 좀 따로 붙였어요. 어찌됐건 요거는 뷰 트랜스폼이고 여기 월드 공간에 정의된 점을 빛 공간으로 옮기는 변환이고, 요거는 빛 공간 좌표계를 월드 공간에 포개는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그거에 이은 로테이션으로 정의되는 전형적인 그러한 강체 변환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빛 공간에서의 뷰 프로스텀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4개 파라미터가 프로젝션 매트릭스, 투영 행렬을 정의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첫 번째 패스 거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라이시라고 하는 앞에 접두어를 붙였어요. 그럼 이것이 차례차례 적용이 된다고요. 어디에? 버텍스 어레이에 저장돼서 애트리뷰트로 입력이 되는 그러한 오브젝트 스페이스 포지션에 적용이 된다고요. 오브젝트 스페이스 포지션이 있고 거기에 월드 행렬이 적용이 되고 뷰 행렬이 적용이 되고 투영 행렬이 적용이 돼요. 물론 얘네들은 라이트 공간에 관련이 된 그러한 뷰 변환 그리고 투영 변환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버텍스 쉐이더의 임무는 끝났다고요. 요 클립 공간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퍼스펙티브 디비전 이루어지기 전에 클립 공간으로 가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GL 포지션만 지금 출력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의 깊게 보자고요. 보통의 버텍스 쉐이더는 GL 포지션 출력은 기본이고, 이것 말고도 대개의 경우 애트리뷰트를 뭔가 만들어 갖고 아니면 뭐 그냥 카피하던 아니면 거기 어떤 연산을 수행하건 출력물이 추가로 더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멀, 그 다음에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출력을 했다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레스터라이저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불려지는 건데, 이 레스터라이저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보관이잖아요. 근데 보관할 대상을 버텍스 쉐이더가 제공해 주지 않아요. 따라서 보관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프래그먼트한 쉐이더한테 줄 어떠한 출력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뭐 노멀이라든가 텍스처 코디네이트이 프래그먼트별로 보관된 걸 받으면 뭐 그걸 이용해서 텍스처링을 수행하고 폼 라이팅 모델을 구현을 하고 뭐 등등을 하는 것이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레스터라이저가 그런 걸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스터라이저 탓이 아니죠. 버텍스 쉐이더가 그걸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뭐를 할 수 있을까? 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실제 메인 펑션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empty 펑션이에요.
여기 컴파일 하다가 좀 오타가 보이는데 이게 버텍스 쉐이더고 이게 프래그먼트 쉐이더예요. 어찌됐건 이 버텍스 쉐이더는 앞에 페이지 거 그냥 카피해 온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냐? 레스터라이저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떤 연산을 수행할 아무런 대상이 없으니까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출력으로 기본으로 내보내는 것이 칼라 값이잖아요. 그 프래그먼트의 칼라 값이라고요. 그거를 리턴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갖고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리턴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패스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칼라 값을 만들어낼 그런 임무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패스에서는 그냥 섀도우 맵만 만들어내면 된다고요. 칼라 버퍼를 채울 어떤 칼라 값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프래그먼트의 칼라 값이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아무것도 반환을 안 하는데 아웃풋 머저는 그래도 받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 레스터라이저가 뭐 이렇게 삼각형 안에 프래그먼트들을 만들고 여기에 애트리뷰트를 보관해서 할당한 다음에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겨줄 때 뭐 노말이라든가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명시적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프래그먼트의 좌표 XY 그리고 그 프래그먼트의 뎁스 값인 G라고요. 이 XYG는 프래그먼트 쉐이더한테 전달은 되는데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실제 어떠한 명시적인 애트리뷰트 내지 입력으로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에게 주지 않아요.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어떤 경우든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요거를 그대로 아웃풋 머저에게 전달을 한다고요. 그러면 아웃풋 머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Gb버퍼링이잖아요. 그럼 Gb버퍼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수행을 했었냐면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어찌됐거나 레스터라이저로부터 이 프래그먼트 XYG 좌표를 받고 그대로 넘겨줬었다고요. 그러면 XY를 갖고 이 아웃풋 머저는 칼라 버퍼와 Gb버퍼에 해당되는 픽셀로 찾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Gb버퍼에서 뎁스 값을 꺼내서 요 G 값이랑 비교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Gb버퍼링 수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고 섀도우 매핑의 첫 번째 패스에서도 동일한 작업이 그대로 수행이 돼요. 얘가 아무것도 리턴을 안 해도 여기처럼 이 XYG는 아웃풋 머저에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아웃풋 머저는 Gb버퍼링을 위해서 XY를 갖고 현재 Gb버퍼를 찾아가서 값을 꺼내온 다음에 얘랑 비교를 한다고요. 명확하지 않으면 요 예를 들어갖고 설명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P점이 하나 있고 P점에서 이렇게 광원에서 이은 선분을 쭉 이어나가면 여기서 만나는 점을 뭐 R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찌됐거나 요 평면을 처리할 때는 R이라고 하는 프래그먼트가 하나 만들어져서 프래그먼트 쉐이더한테 넘겨질 거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지만 요 R이라고 하는 프래그먼트의 XYC는 아웃풋 머저에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은 그걸로 갖고 이제 Gb버퍼링을 수행을 해서 Gb버퍼에 여기가 XY 점이면 여기에 G 값이 딱 저장이 돼 있어요. 요 R에 G 값이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갖고 요 R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P를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P에 대해서도 역시 XYG가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어가고 걔를 통과해서 아웃풋 머저한테 간다고요. 그럼 아웃풋 머저는 집어퍼링을 수행을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찾아 들어가요. 이게 집어퍼였었죠. 그래갖고 요 값을 끌어온다고요. 그거를 여기 지금 막 방금 들어온 프래그먼트의 G값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얘는 이른바 픽셀의 G값이고 얘는 프래그먼트의 G값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얘가 더 작거든요. 빛에. 아니면 여기 눈이 있다고 치고 우리가 렌더링을 한 거니까 눈에 더 가깝잖아요. 얘가 이긴다고요. 그래갖고 요 G값은 버려지고 새로운 G값이 여기에 써지는 거겠죠. 그 통상적인 집어퍼 렌더링을 통한 집어퍼 갱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빛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빛에 보이는 표면은 이렇게 아까 뭐 시안색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런 표면들이 보인다고요. 이렇게 보이는 표면의 G값만 최종 G버퍼를 채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요것의 G좌표들이 섀도우 맵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버텍스 쉐이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아무것도 안 하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버텍스 쉐이더를 갖고 렌더링을 수행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G버퍼를 얻게 되는데 걔는 빛의 입장에서 보이는 표면점들의 깊이값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패스에서 그 섀도우 맵을 갖고 실제 렌더링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정말 좋잖아요. 이러한 패스만 이제 두 번 밟아간다 뿐이지 첫 번째 패스 정말로 간단했고 이런 간단한 개념을 갖고 섀도우를, 그림자를 비교적 예쁘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첫 번째 패스에서의 두 쉐이더를 살펴봤고, 근데 실은 이제 두 번째 패스의 쉐이더는 좀 복잡하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그 쉐이더들을 위해서 오픈GL ES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데 첫 번째 패스는 실제 컬러 버퍼를 채우지 않고 G버퍼만 채우는데 그걸 또 섀도우 맵으로 저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러한 등등등 위해서 오픈GL ES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요 섹션 15.3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것들을 잘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섀도우 매핑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15장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하드 섀도우, 소프트 섀도우 좀 구분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는 광원인 면적을 가진 뭐 영역 광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얘기라서 요건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15장 강의를 마치는 건데 하여튼 우리는 14장에서 노멀 맵이라고 하는 특별한 텍스처를 이용해서 노멀 매핑을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특수한 텍스처인 섀도우 맵을 봤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역시 특별한 텍스처인 환경 맵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